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새로 온 가정부 할머니가 차를 따르시며 소매를 걷어올린 순간 그 손목의 흉터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달 모양의 화상 흉터. 30년 전 5살 어린 나를 고아원에 맡기고 마지막으로 안아주던 그 사람의 손목에 있던 바로 그 흉터였습니다. 어머니. 목구멍까지 올라온 그 말을 간신히 삼켰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30년 전 그날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박진우라고 합니다. 35살이고 IT 기업을 운영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저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부르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모든 게 운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은 강남에 있는 아파트인데요. 아내 지혜와 7살 아들 민준이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행복한 가정이죠. 하지만 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이에요. 아내에게도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고만 말했지 정확한 사정은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제 기억 속의 부모님은 5살까지밖에 없거든요. 그 이후로는 고아원에서 자랐으니까요. 고아원에서의 기억은 대부분 좋습니다. 최 원장님이 정말 잘해주셨거든요. 하지만 가끔 밤에 잠들기 전이면 어린 시절 엄마 품에 안겨있던 기억이 떠올라요. 따뜻했던 그 느낌, 엄마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날 손목에 있던 작은 흉터까지도요. 저는 그 기억을 바탕으로 성공하겠다고 다짐했어요. 언젠가 부모님을 찾게 되면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 되고 싶었거든요. 물론 지금까지 찾지는 못했지만요. 대학교 때부터 창업 준비를 시작했고 졸업 후 바로 회사를 차렸어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죠. 자본도 없고 인맥도 없고 그냥 아이디어와 열정만 있었거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고아원에서 배운 끈기와 인내심이 큰 도움이 됐죠. 다행히 개발한 애플리케이션이 히트를 치면서 회사가 성장하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직원 200명 정도 되는 중견기업으로 커졌습니다. 매출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요. 지혜와는 대학 동기로 만났어요. 처음에는 제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걸 숨겼었는데 사귄 지 2년 정도 됐을 때 털어놨죠. 다행히 지혜는 이해해줬어요. 오히려 더 사랑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 지금의 진우가 중요한 거야. 그때 지혜가 한 말인데 정말 큰 위로가 됐어요. 결혼 후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행복했어요. 제가 받지 못했던 부모의 사랑을 이 아이에게만큼은 충분히 줘야겠다고 다짐했거든요. 민준이는 정말 밝고 착한 아이예요. 어른들 눈치도 잘 보고 새로운 사람들과도 금세 친해지죠. 가끔 저보다도 사회성이 좋은 것 같아요. 여보, 새로운 가정부 아주머니 오늘 오신다고 했지? 지혜가 아침 식탁에서 말했어요. 오늘은 월요일이었고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오고 있었어요. 민준이는 시리얼을 먹으면서 만화책을 보고 있었고요. 응. 가사도우미 소개소에서 추천해준 분이야. 김순덕 씨라고 하시더라.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데? 50대 후반이시래. 경력도 오래되셨고 추천서도 좋더라고. 사실 저는 집에 다른 사람이 오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부터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하지만 지혜가 임신했을 때부터 몸이 많이 힘들어해서 도움이 필요했어요. 이번 분은 괜찮을 것 같아. 소개소에서도 성실하고 꼼꼼하다고 하더라고. 아빠, 새로운 할머니가 오신다고 했지? 민준이가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우유가 입 주위에 묻어 있어서 지혜가 휴지로 닦아줬어요. 응, 착한 할머니실 거야.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만들어 주실까? 그럴 거야.
민준이가 좋아하는 걸 만들어 달라고 해봐. 오늘 학교에서 돌아와서 할머니한테 김치찌개 해달라고 할 거예요. 민준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이 녀석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걸 정말 좋아합니다. 아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보, 이전 가정부 아주머니는 왜 그만두셨다고 했지? 고향으로 내려가신다고 하시더라. 연세도 있으시고 해서. 아, 그렇구나. 이번 분은 오래 계셨으면 좋겠네. 지혜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실 지난 1년 동안 가정부를 3번이나 바꿨거든요. 각자 다른 이유로 그만두셨는데 그때마다 지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이번엔 괜찮을 거야. 소개소에서 신중하게 골라준 분이라고 하니까 저는 지혜를 안심시키려고 말했어요. 사실 저도 이번에는 정말 좋은 분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침을 마치고 민준이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저는 회사로 향했어요. 오늘은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일찍 나가야 했거든요. 10시에 새로운 가정부분 오신다고 했으니까 나는 못 봐도 될 것 같아. 응, 알겠어. 내가 잘 안내해 드릴게. 지혜와 인사를 나누고 집을 나섰어요. 그때는 정말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새로운 가정부 아주머니가 오신다는 것 외에는 특별할 것도 없는 그런 날이었어요. 회사에서 미팅을 마치고 점심을 먹은 후 지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새로운 가정부부는 어떠셨어? 괜찮으신 것 같아. 일도 꼼꼼하게 하시고 말씀도 정중하시고. 다행이네. 나이는 어때 보이셨어? 50대 후반 정도. 생각보다 작으시더라. 그런데 되게 깔끔하게 일하셔. 성격은 조용하신 편인 것 같아. 말수가 많지는 않으시지만 필요한 얘기는 다 하시고. 지혜의 말을 들어보니 나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조용하고 성실한 분이라면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민준이는 뭐라고 하던? 학교에서 아직 안 왔어. 3시에 오니까 그때 보게 될 거야. 알겠어. 나는 6시쯤 들어갈 것 같아. 오후 내내 일에 집중하면서도 왠지 모르게 새로운 가정부분에 대한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별다른 이유는 없었지만 뭔가 궁금했거든요. 저녁에 집에 도착했을 때는 6시 반 정도였어요.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집 안에서 맛있는 냄새가 났어요. 무언가 끓이고 있는 냄새였죠. 아빠. 민준이가 달려와서 저를 안았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 좋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할머니도 좋으세요. 정말? 어떤 분이시길래? 되게 친절하시고 김치찌개도 끓여주셨어요. 민준이가 신나게 말했어요. 이 녀석이 좋다고 하면 대부분 정말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아이들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고 하잖아요. 어서 와요. 지혜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새로운 가정부부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하고 계셔. 저는 부엌으로 향했어요. 거기서 처음으로 순떡 씨를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작은 체구의 아주머니가 고개를 숙여 인사하셨어요. 생각보다 왜소하고 수척해 보이셨습니다. 평범한 중년 여성의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김순덕 씨시죠? 저는 박진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정중했습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어요. 정말 좋은 집이네요. 순떡 씨가 주변을 둘러보시며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집이에요. 김치찌개 끓이고 계시는군요. 냄새가 정말 좋네요. 민준이가 김치찌개를 좋아한다고 해서요. 감사합니다. 간단한 인사를 나눈 후 저는 거실로 나왔어요. 순떡 씨는 계속 부엌에서 요리를 하고 계셨고요. 어떠셨어? 지혜가 물었어요. 괜찮으신 것 같아.
정중하시고. 그저 저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날 저녁 식사는 정말 맛있었어요. 순덕 씨가 끓여주신 김치찌개는 정말 깊은 맛이 났거든요. 와, 진짜 맛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깊은 맛이 나죠? 지혜가 감탄했어요. 오래 끓여서 그래요. 순덕 씨가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민준이도 엄지척을 올렸고요. 많이 드세요. 순덕 씨는 조용히 웃으셨어요. 차분하고 정중한 분이라는 인상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순덕 씨는 설거지까지 깔끔하게 마치고 퇴근하셨어요. 내일 몇 시에 오시면 될까요? 9시에 와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순덕 씨가 나가신 후 저는 지혜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괜찮으신 분 같아. 그러게. 일도 깔끔하게 하시고 요리도 맛있고 민준이도 좋아하고 이번엔 오래 계셨으면 좋겠어. 첫날은 그렇게 평범하게 지나갔어요. 특별한 일도 없었고 그냥 새로운 가정부분이 오셨다는 것 외에는 평소와 다를 게 없었죠. 다음 날부터 순덕 씨는 정말 완벽한 가정부였습니다. 아침 9시에 정확히 오셔서 집안일을 깔끔하게 처리하셨어요. 청소도 꼼꼼하게 하시고 요리도 맛있게 해주셨죠. 순덕 씨 정말 꼼꼼하시네요. 지혜가 만족스러워했어요. 화장실 청소까지 정말 깨끗하게 해주셨거든요. 네, 경력이 오래되셔서 그런가 봐요. 저도 만족스러웠어요. 이전 가정부분들보다 훨씬 세심하게 일해주셨거든요. 민준이도 순덕 씨를 좋아했어요. 처음에는 조금 낯을 가리더니 이틀 만에 완전히 친해졌어요. 할머니, 이거 봐주세요. 민준이가 레고로 만든 로봇을 보여줬어요. 와, 정말 잘 만들었네. 이게 뭐야? 로봇이에요. 할머니도 만들어 보세요. 할머니는 잘 못 만들어. 민준이가 너무 잘하네. 순덕 씨는 민준이와 이야기할 때 목소리가 한층 부드러워지셨어요. 정말 아이를 좋아하시는 것 같았죠.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순덕 씨에게 조금씩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뭔가 다른 점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순덕 씨는 일하실 때 정말 조용하셨어요. 다른 가정부분들은 청소하면서 콧노래도 부르고 가끔 전화 통화도 하시곤 했는데 순덕 씨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묵묵히 일만 하셨죠. 두 번째로는 개인적인 이야기를 거의 안 하셨어요. 보통 가정부분들은 자연스럽게 가족 이야기나 고향 이야기를 하시는데 순덕 씨는 그런 얘기를 피하시는 것 같았어요. 순덕 씨, 혹시 이 동네에 오래 사셨어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요. 다른 구에서 살았어요. 아, 그럼 여기 오시면서 이사하신 거네요? 네.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어요. 순덕 씨는 말을 아끼시는 편이었어요. 개인적인 질문에는 간단히만 답하시고 더 이상 이야기를 이어가려 하지 않으셨죠. 원룸이시면 좀 불편하시겠어요. 괜찮아요. 혼자 살기엔 충분해요. 가족분들은? 순덕 씨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없어요라고 짧게 대답하셨어요.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순덕 씨에게 뭔가 슬픈 사연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혼자 살고 계시는 것 같고 가족 얘기는 하기 싫어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특별히 이상할 것도 없었어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시겠거니 하는 정도였죠. 그런데 이상한 일들이 하나둘씩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이상한 일은 2주차 토요일에 일어났어요. 저는 일찍 일어나서 거실에 나왔는데 순덕 씨가 저희 집 가족 사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 집 거실에는 가족 사진들이 여러 장 걸려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어릴 때 찍은 사진을 유심히 보고 계셨어요. 아, 순덕 씨.
일찍 오셨네요. 제가 말을 걸자 순덕 씨가 깜짝 놀라시며 고개를 돌리셨어요. 아, 진우 씨. 일찍 일어나셨네요. 네. 혹시 사진 보고 계셨어요? 아, 청소하다가 우연히. 순덕 씨는 당황스러워 하시는 것 같았어요. 마치 들키면 안 되는 일을 하다가 들킨 것처럼요. 민준이가 어릴 때 저랑 많이 닮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자연스럽게 말했어요. 아, 그런가요? 순덕 씨는 어색하게 웃으셨어요. 그리고 서둘러 청소를 마저 하러 가셨죠. 이상했어요. 단순히 청소하다가 우연히 본 거라면 그렇게 당황할 이유가 없잖아요. 마치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반응이었어요. 두 번째 이상한 일은 그 다음 주에 일어났어요. 제가 회사에서 일찍 들어간 날이었는데 민준이가 이상한 말을 했어요. 아빠, 할머니가 아빠 이름을 자꾸 불러요. 내 이름을? 네. 아빠가 없을 때 혼자서 진우야, 진우야 하고 말해요. 제가 할머니, 누구 부르세요? 하고 물어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말씀하세요. 이건 정말 이상했어요. 왜 순떡 씨가 제 이름을 혼자 부르고 있는 걸까요? 그것도 진우 씨가 아니라 진우야라고요. 할머니가 언제 그러시는데? 아빠가 회사 가시고 나서요. 청소하시면서 가끔 그러세요. 그 외에는? 할머니가 가끔 슬퍼해요. 슬퍼한다고? 네. 할머니 혼자 있을 때 보면 가끔 눈물 닦으세요. 그리고 제 얼굴을 자꾸 만져주시면서 착한 우리 애라고 말씀하세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감정을 예민하게 캐치하죠. 민준이 말이 맞다면 순떡 씨에게 뭔가 슬픈 일이 있는 건가 생각했어요. 할머니한테 물어봤어? 아니요. 그냥 혼자 우시는 것 같아서 저도 조용히 있었어요. 민준이도 눈치가 있어서 함부로 묻지는 않은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지혜와 이야기를 나눴어요. 순떡 씨 어떤 것 같아? 좋은 분 같은데? 일도 잘하시고 민준이도 잘 돌봐주시고 혹시 뭔가 슬픈 일이 있으신 것 같지 않아? 글쎄, 말수가 적긴 하지만 그냥 조용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민준이가 그러는데 가끔 우시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 아, 그래. 그럼 힘든 일이 있으신가 보네. 혼자 사시는 것 같으니까 외로우시거나. 지혜도 별로 깊게 생각하지는 않는 것 같았어요. 그냥 개인적인 사정이 있으신 거겠거니 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저는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세 번째 이상한 일은 3주 차에 일어났어요. 저는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순덕 씨가 제가 있는 줄 모르고 하시는 행동을 우연히 보게 됐어요. 순덕 씨는 민준이가 학교에 간 사이 민준이 방에서 뭔가를 하고 계셨어요. 저는 호기심에 살짝 문틈으로 봤는데 순덕 씨가 민준이 옷장에서 옷을 꺼내서 냄새를 맡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벌을 꺼내서요. 그리고 그 옷들을 가슴에 안고 눈을 감고 계셨어요. 마치 뭔가를 그리워하는 것처럼요. 이건 정말 이상했어요. 단순히 세탁을 위해서라면 그런 행동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조용히 서재로 돌아왔어요. 순떡 씨가 눈치채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로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도대체 왜 그런 행동을 하신 걸까? 네 번째 이상한 일은 바로 그 다음 날 일어났어요. 저는 회사에서 급한 서류를 가져오려고 집에 들렀는데 순덕 씨가 제 어릴 때 사진을 또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는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사진을 만지작거리고 계셨어요. 순덕 씨? 제가 불렀을 때 순덕 씨는 정말 깜짝 놀라셨어요. 사진을 급하게 내려놓으시면서요. 아, 진우 씨. 언제 오셨어요? 방금요. 서류 가져오려고 잠깐 들렀어요. 아, 네.
순덕 씨는 얼굴이 빨갛게 되셨어요. 혹시 사진에 관심이 있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순덕 씨가 당황스러워 하셨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괜찮아요. 궁금하시면 언제든 보세요. 죄송합니다. 순덕 씨는 계속 사과만 하셨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순덕 씨를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관찰하면 할수록 이상한 점들이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섯 번째로 순덕 씨는 제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행동이 확연히 달랐어요. 제가 집에 있으면 조용히 일만 하시는데 제가 나간 사이에는 민준이와 많은 이야기를 나누신다고 지혜가 말했거든요. 순덕 씨가 민준이한테 옛날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 지혜가 어느 날 말했어요. 어떤 옛날 이야기? 아이들이 어떻게 자라야 하는지, 부모님께 효도해야 한다는 이야기들. 근데 좀 이상한 게 가끔 울먹울먹 하시면서 말씀하신다고 민준이가 그러더라고. 울먹울먹 하시면서, 응. 민준이가 할머니가 슬픈 이야기를 해줘서 저도 슬펐어요 라고 하더라고. 이것도 이상했어요. 왜 저만 없으면 그런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여섯 번째로는 순덕 씨가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었어요. 가끔 제가 순덕 씨를 보면 이미 순덕 씨가 저를 보고 계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눈을 마주치면 급하게 시선을 돌리셨죠. 처음에는 그냥 업무상 필요해서 그러는 줄 알았는데 자꾸 반복되니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일곱 번째는 순덕 씨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다른 가정부분들은 보통 자신의 가족이나 고향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하시는데 순덕 씨는 그런 이야기를 전혀 안 하셨어요. 순덕 씨, 고향이 어디세요? 시골이에요. 어느 지역이요? 그냥 시골이에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대답을 피하셨어요. 가족분들은 고향에 계세요? 아니요. 그럼 어디에? 순덕 씨는 대답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씁쓸하게 웃으시기만 했죠. 한 달이 지나갈 무렵 저는 확신하게 되었어요. 순덕 씨가 뭔가를 숨기고 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숨기는 것이 저와 관련이 있다는 것도요. 그런데 정작 순덕 씨가 뭘 숨기고 있는지, 왜 숨기고 있는지는 전혀 알 수 없었어요. 단지 이상하다는 느낌만 계속 들었죠.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째 되는 날, 저는 회사에서 일찍 퇴근했어요. 급작스럽게 미팅이 취소돼서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집에 도착했는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진우야, 진우야.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고 있었어요. 그것도 울먹이는 목소리로요. 저는 조용히 거실로 향했어요. 소리는 민준이 방에서 나고 있었어요. 살짝 문틈으로 봤는데 순덕 씨가 민준이 침대에 앉아서 민준이 베개를 안고 계셨어요. 그리고 계속 울면서 제 이름을 부르고 계셨어요. 진우야, 미안해. 진우야, 엄마가 너무 미안해. 보고 싶었어. 정말 보고 싶었어. 순덕 씨가 혼자서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왜 순덕 씨가 엄마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제 이름을 그렇게 애절하게 부르고 있는 걸까요? 저는 조용히 현관으로 돌아가서 다시 문을 열었어요. 마치 방금 집에 도착한 것처럼요. 다녀왔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자 순덕 씨가 부랴부랴 민준이 방에서 나오셨어요. 눈이 빨갛게 되어 있었어요. 어머, 진우 씨. 일찍 오셨네요. 네. 미팅이 취소돼서요. 그러시구나. 순덕 씨는 어색하게 웃으시면서 급하게 부엌으로 가셨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 순덕 씨의 목소리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진우야,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왜 순떡 씨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왜 엄마라는 말을 하신 걸까요? 다음 날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순떡 씨에게 물어보기로요. 순떡 씨, 혹시 저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으세요? 점심시간에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무슨, 아니, 그냥, 뭔가 저한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요. 순떡 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민준이가 그러는데 제 이름을 자주 부르신다고 하더라고요. 아, 순떡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계셨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죠. 혹시 저를 아시는 건가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자 순떡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죄송해요. 죄송해요. 순떡 씨는 갑자기 울기 시작하셨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제가 너무 직접적으로 물어본 것 같네요. 저는 당황했어요. 설마 이렇게 우실 줄은 몰랐거든요. 정말 죄송해요. 그만두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말씀 마세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순떡 씨는 계속 우시면서 사과만 하셨어요. 뭔가 큰 죄를 지은 사람처럼요. 혹시, 혹시 제가 아는 사람과 닮았나요? 제가 다른 방법으로 물어보자 순떡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어요. 닮은 게 아니에요. 그럼, 당신이, 순떡 씨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하셨어요. 그날 오후 순떡 씨는 조용히 일을 하셨어요. 평소보다 더 조용하고 말씀도 거의 안 하셨죠. 저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무거웠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민준이가 와서 말했어요. 아빠, 할머니가 이상한 말을 해요. 이상한 말. 할머니가 저한테 민준이는 정말 아빠를 닮았구나 라고 하시면서 아빠가 어릴 때도 이랬을 텐데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이상해? 그런데 할머니는 아빠 어릴 때를 어떻게 아세요? 민준이의 말이 맞았어요. 순떡 씨가 제 어릴 때를 어떻게 아신다는 걸까요? 또 다른 이상한 말은 없었어? 할머니가 가끔 저한테 엄마 말 잘 들어야 해라고 하시면서 엄마는 정말 소중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때 할머니가 울어요. 점점 더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순떡 씨의 행동과 말들이 뭔가 의미가 있는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으로 순떡 씨에 대해 조사해 보기로 했어요. 물론 개인정보는 함부로 알 수 없지만 혹시 모르잖아요. 하지만 특별한 정보는 찾을 수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가정부로 일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 외에는요. 다음 날 저는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 보기로 했어요. 순떡 씨와 더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정보를 얻어보는 거였죠. 순떡 씨, 가정부 일을 오래 하셨어요? 네. 꽤 오래됐어요. 언제부터 시작하셨어요? 한 30년 정도 됐나요? 30년이라는 숫자가 제 귀에 꽂혔어요. 제가 고아원에 맡겨진 게 정확히 30년 전이었거든요. 30년이면 정말 오래셨네요. 그때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냥 여기저기서. 순떡 씨는 또 구체적인 대답을 피하셨어요. 혹시 그때 가족이 있으셨어요? 순떡 씨는 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슬픈 표정만 지으셨죠. 죄송해요. 너무 개인적인 질문이었나 보네요. 아니에요. 그냥 힘든 기억이라서. 아, 그러시구나. 그럼 다른 얘기해요.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하지만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순떡 씨에게 30년 전에 뭔가 큰 일이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일이 저와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는 없었어요. 그냥 추측일 뿐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운명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운명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금요일 오후였어요. 지혜는 친구들과 만나러 나갔고 민준이는 학교에서 아직 안 돌아온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서재에서 일하고 있었고 순떡 씨는 거실에서 차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오후 3시쯤 밖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갑작스럽게 날씨가 추워졌는지 에어컨을 끄고 창문을 열어두었더니 쌀쌀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진우 씨, 차 드릴까요? 순떡 씨가 물어보셨어요. 네, 좋죠. 날씨가 쌀쌀해져서 따뜻한 차 한 잔이면 좋겠네요. 저는 서재에서 나와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순떡 씨가 조심스럽게 차를 준비하고 계셨는데 뜨거운 찻주전자를 다루시느라 소매를 팔뚝까지 걷어 올리셨어요. 차를 따르시는 순떡 씨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문득 어릴 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누군가 저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시던 기억이요. 그때도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요. 순떡 씨가 차를 건네주셨어요. 그때였어요. 차를 받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순떡 씨의 손목에서 뭔가를 발견한 건요. 달 모양의 작은 흉터였습니다. 그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번개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5살에 제가 어떤 여자분의 품에 안겨 있었어요. 그분이 저를 마지막으로 꼭 안아주시면서 진우야, 엄마가 미안해라고 울먹이며 말씀하셨죠. 그때 제가 본 건 그분의 손목에 있던 달 모양의 작은 흉터였어요. 어린 저는 그 흉터가 신기해서 자꾸 만지작거렸거든요. 엄마, 이게 뭐야? 하고 물어보면 엄마가 어릴 때 다친 거야 라고 말씀하시곤 했었어요. 그 흉터는 정말 특이한 모양이었어요. 달 모양이라고 하기엔 좀 일그러져 있었고 크기도 동전만 했어요. 어린 제 눈에는 정말 신기한 모양으로 보였거든요. 그리고 지금 제 앞에 있는 순떡 씨의 손목에 똑같은 흉터가 있었습니다. 모양도 크기도 위치도 모든 게 똑같았어요. 이게, 저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거든요. 순떡 씨도 제 시선을 따라 자신의 손목을 보시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 순떡 씨가 급하게 소매를 내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어요. 이 흉터,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어떻게 생긴 거예요? 그냥. 순떡 씨는 대답을 못하고 계셨어요. 손이 덜덜 떨리고 있었죠.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30년 전의 기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때의 작은 원룸, 차가운 바닥, 배고픔, 그리고 울고 있는 엄마의 모습. 진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너를 제대로 키울 수 없어서 더 좋은 곳에서 공부하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엄마를 미워하지 마.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어요. 혹시 30년 전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순떡 씨가 갑자기 소리쳤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공포와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엄마. 저도 모르게 그 말이 튀어나왔어요. 그 순간 순떡 씨가 주저앉으셨어요. 진우야. 진우야. 순떡 씨가 울기 시작하셨어요. 3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쏟아내듯이요. 정말 엄마세요? 저도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올라왔거든요. 미안해. 미안해. 엄마는 계속 사과만 하셨어요. 왜 그때
너무 가난했어. 너무 가난해서 밥도 못 먹여주고 엄마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가득했어요. 매일 굶고 추위에 떨고 그런 너를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래도 버린 게 아니야. 더 좋은 곳에서 잘 자라라고. 그래서 엄마는 말을 잇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하셨어요.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분노, 그리움, 원망, 슬픔. 30년 동안 쌓였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몰려왔어요. 그럼 지금까지 어디서 뭘 하고 계셨어요? 여기저기서, 일하면서. 왜 찾아오지 않으셨어요? 제가 성공한 걸 모르셨어요? 알았어. 신문에서 봤어. 엄마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어요. 눈물로 범벅된 얼굴이었지만 확실히 제가 기억하는 그 얼굴이었어요. 그럼 왜? 어떻게 나타나? 버린 엄마가 어떻게? 엄마는 자책하듯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정부로 온 거예요? 너를 보고 싶어서, 가까이서 보고 싶어서, 정체를 숨기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30년 만에 만난 엄마. 그런데 이런 식으로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가정부로 남이라고 생각하고 지낸 한 달 동안 민준이를 그렇게 예뻐해 주신 이유도 손자야, 내 손자야. 엄마가 또 울기 시작하셨어요. 30년 동안, 30년 동안 너를 그리워했어. 어떻게 자랐을까, 잘 살고 있을까. 매일매일 생각했어. 그럼 왜 찾지 않으셨어요? 왜? 저도 감정이 폭발했어요. 고아원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됐잖아요. 제가 어디 있는지, 무슨 얼굴로, 무슨 얼굴로. 전 엄마를 원망하면서도 계속 기다렸어요. 언젠가는 찾아오실 거라고. 진우야. 결혼할 때도 민준이 태어났을 때도 계속 기다렸어요. 저는 30년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을 쏟아냈어요. 원망도, 그리움도, 외로움도 모든 걸 다요. 왜 한 달 동안이나 숨기셨어요? 왜 가정부라고 거짓말하셨어요? 미안해. 너무 무서웠어. 거절당할까봐. 거절이요? 제가 엄마를 거절한다고요? 버린 엄마를 누가 받아주겠어? 엄마가 오열하셨어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빠, 다녀왔어요. 민준이었어요. 저와 엄마는 급하게 눈물을 닦았어요. 아이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없었거든요. 아빠 왜 울어요? 할머니도 민준이가 의아해했어요.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저는 얼버무렸어요. 할머니가 아파요? 민준이가 엄마에게 다가갔어요. 아니야. 할머니 괜찮아. 엄마가 민준이를 꼭 안으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 또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울지 마세요. 민준이가 있잖아요. 민준이가 엄마의 눈물을 닦아주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에게는 할머니가 필요하다는 걸요. 그리고 엄마에게도 손자가 필요하다는 걸요. 30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가족이었어요. 민준아, 사실 할머니는 저는 민준이에게 말하려 했지만 엄마가 고개를 저으셨어요. 나중에 얘기해도 엄마는 아직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았어요. 그날 오후는 정말 혼란스럽게 지나갔어요. 엄마는 평소와 다름없이 일을 하려 하셨지만 저와 눈을 마주치지는 못하셨어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서재에 있었어요. 민준이만 평소와 똑같았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요. 지혜가 돌아온 건 저녁 6시경이었어요. 다녀왔어요.
분위기가 이상하네. 무슨 일 있었어? 지혜가 눈치채더라고요. 아니, 별일 없어. 저는 거짓말을 했어요. 아직 지혜에게 말할 준비가 안 되어 있었거든요. 순떡 씨도 왠지 이상해 보이는데. 그래. 응. 눈이 많이 부어 있어. 그날 저녁 식사는 정말 어색했어요. 엄마는 계속 고개를 숙이고 계셨고, 저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조용히 있었어요. 다행히 민준이가 계속 말을 걸어서 분위기가 너무 어색해지지는 않았어요. 할머니, 오늘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고마워, 민준아. 할머니는 어디서 요리를 배웠어요? 그냥 오래 하다 보니까 할머니 요리가 제일 맛있어요. 민준이의 순수한 모습을 보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야겠다고요. 저녁 식사 후 엄마가 설거지를 하시는 동안 저는 민준이를 재우고 지혜와 이야기했어요. 여보, 사실 오늘 중요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 순떡 씨에 대한 일인데. 저는 지혜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어요. 순떡 씨가 제 친모라는 것, 30년 만에 재회했다는 것, 그동안의 복잡한 감정들까지 모든 것을요. 뭐라고? 순떡 씨가 당신 엄마라고? 지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응. 손목의 흉터로 알아봤어. 세상에. 그럼 우리가 한 달 동안 엄마를 모르고 지낸 거야. 지혜는 한참 동안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모르겠어. 아직 정리가 안 됐어. 당신 마음은 복잡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30년 동안 어떻게 살아오셨을까 싶기도 하고 민준이는 아직 말 안 했어. 엄마가 말리셔서. 그럼 순떡 씨, 아니, 어머니는 뭐라고 하셨어? 계속 사과만 하셔. 그만두겠다고도 하시고. 지혜가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정말 드라마 같은 일이네. 그러게. 나도 아직 믿기지가 않아. 그날 밤 저는 거의 잠을 못 잤어요. 30년 만에 만난 엄마에 대한 생각으로 머리가 복잡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엄마는 평소보다 일찍 오셨어요. 눈이 많이 부어 있었어요. 밤새 많이 우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엄마는 평소보다 30분 일찍 오셨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얼굴도 많이 상기되어 있었어요. 밤새 많이 우신 것 같았어요. 순떡 씨. 지혜가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이제 순떡 씨가 시어머니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엄마도 어색해 하셨어요.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만 평소와 똑같았어요. 할머니, 일찍 오셨네요. 응, 민준아. 잘 잤어? 네. 오늘 뭐 해 먹을 거예요?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김치찌개. 그래, 김치찌개 끓여줄게. 아무것도 모르는 민준이의 밝은 모습을 보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민준이를 학교에 보낸 후 지혜도 외출했어요. 집에는 저와 엄마만 남았어요. 점심시간에 저는 엄마와 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어요. 어머니, 이제 그렇게 불러도 될까요? 엄마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 정말 괜찮겠어? 30년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여기저기서 일했어. 식당에서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가정부도 하고, 못 해본 일이 없어. 엄마의 목소리에는 30년간의 고생이 묻어 있었어요. 힘드셨겠어요. 너보다 힘들지는 않았을 거야. 넌 고아원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매일매일 생각했어. 고아원은 나쁘지 않았어요. 최 원장님이 잘해주셨어요. 최 원장님, 그분 아직 살아계세요? 네.
이제 은퇴하셨지만요. 한 번 찾아가서 사과드리고 싶어. 엄마가 조그맣게 말씀하셨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 진우야. 엄마가 무능해서, 너를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이제 그만하세요. 저는 엄마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고 마른 손이었어요. 30년 동안 고생한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죠. 그런데 그 손을 잡는 순간 어릴 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아프거나 무서울 때마다 이 손이 저를 어루만져 주었던 기억이요. 엄마도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괜찮아. 내가 잘 자란 걸 보니까 다 보상받은 기분이야.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 너희한테 폐가 될까봐. 폐가 무슨. 민준이도 할머니 좋아하고 지혜도 좋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갑자기 엄마라고 나타나면 가정부로 말고 진짜 할머니로 지내시면 안 될까요? 엄마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정말 괜찮겠어?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민준이에게는 할머니가 필요해요. 그리고 저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저에게도 엄마가 필요해요. 그 말을 듣자 엄마가 와락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고마워. 엄마, 사실 저도 계속 엄마를 찾고 있었어요. 정말? 네. 사설 탐정도 고용해보고 인터넷으로도 찾아보고.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미안해.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만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날 오후 저는 민준이에게 모든 걸 설명했어요. 물론 아이 수준에 맞게요. 민준아, 사실 할머니는 아빠의 엄마야. 진짜요? 응. 그래서 민준이의 진짜 할머니셔. 와, 그럼 이제 할머니가 우리 가족이에요? 그렇지. 야호. 민준이는 오히려 신나하더라고요. 그럼 할머니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살 거예요? 그럴 예정이야. 정말요? 매일 할머니를 볼 수 있어요? 응. 너무 좋아요. 민준이의 반응을 보니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날 저녁 가족 회의를 했어요. 저, 지혜, 민준이, 그리고 엄마까지 4명이 둘러앉아서요. 어머니, 이제 정식으로 우리 가족이 되셨어요. 지혜가 따뜻하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엄마가 깊이 고개를 숙이셨어요. 할머니, 이제 매일 같이 살아요. 민준이가 엄마를 안으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 할머니가 맛있는 것도 많이 해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해줄게. 정말요? 좋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것이 바로 가족이구나 싶었어요. 며칠 후 저는 최 원장님을 찾아뵀어요. 엄마와 함께요. 진우야, 정말 오랜만이구나. 최 원장님은 변함없이 따뜻하셨어요. 원장님, 이분이. 알아봤어. 진우 어머니시지? 원장님은 엄마를 보자마자 알아보셨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엄마가 깊이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셨어요. 이제 와서 무슨 사과야. 그때 얼마나 힘드셨겠어. 원장님은 엄마를 이해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얼마나 고민하셨는지 알아요. 진우를 고아원에 맡기실 때도 며칠 동안 고민하시더니 결국 울면서 가셨거든요. 원장님, 이 아이가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 해달라고 하시면서요. 원장님의 말을 듣고 저는 엄마가 얼마나 힘든 결정을 하셨는지 알 수 있었어요. 진우는 정말 착하게 컸어. 공부도 잘하고 다른 아이들도 잘 도와주고 어머니가 자랑스러워 하실 만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가족이 된 거니까 앞으로 행복하게 사세요. 원장님의 따뜻한 말씀에 저희 모두 눈물을 흘렸어요.
원장님을 뵙고 나서 저는 엄마와 함께 제가 다니던 고아원을 구경했어요. 지금은 새 건물로 이전했지만 예전 건물이 아직 남아 있었거든요. 여기서 30년을 살았구나. 엄마가 건물을 보시며 말씀하셨어요. 힘들지 않았어? 아니요. 원장님도 좋으시고 친구들도 있었고 나름대로 즐겁게 살았어요. 다행이야. 엄마, 그때 엄마가 올바른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정말? 네. 만약 그때 저를 키우셨다면 엄마도 저도 더 힘들었을 거예요. 고마워. 그렇게 말해줘서.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제 엄마는 정말 우리 가족이 되었어요. 민준이는 할머니와 시간을 보내는 걸 정말 좋아하고 지혜도 엄마를 친엄마처럼 모시고 있어요. 엄마는 저희 집 근처에 작은 아파트를 구하셔서 독립적으로 사시지만 매일 저희 집에 오셔서 함께 시간을 보내세요. 완전히 같이 사는 것보다는 이게 더 편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이거 봐요. 민준이가 그림을 그려서 엄마에게 보여줘요. 우와, 정말 잘 그렸네. 이게 뭐야? 우리 가족이에요. 아빠, 엄마, 민준이, 그리고 할머니. 그림 속에는 4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어요. 할머니가 제일 예쁘게 그렸어요. 정말 고마워, 우리 민준이. 엄마가 민준이를 꼭 안아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가족이란 게 혈연 관계만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구나.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한 거구나. 물론 처음에는 어색한 시간들이 있었어요. 30년의 공백을 메우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가끔 서로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순간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차츰차츰 진짜 가족이 되어가고 있어요. 민준이가 그 사이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해주기도 하고요. 진우야, 정말 고마워. 엄마가 가끔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요? 너 때문에 다시 살 수 있게 됐어. 민준이도 보고 지혜도 만나고 진짜 가족이 생겼어. 저도 엄마 덕분에 진짜 가족을 되찾았어요. 때로는 지나간 일들이 생각나서 마음이 아플 때도 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은 정말 길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앞으로의 시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할머니, 내일은 뭐 할까요? 뭐 하고 싶은데? 놀이공원 가요. 그래, 가자. 아빠, 엄마도 같이. 좋아요. 이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들이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바로 그 행복이었어요. 얼마 전에는 엄마의 과거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게 됐어요. 저를 고아원에 보낸 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요. 엄마는 처음에는 저를 다시 데려가려고 열심히 일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가 고아원에서 더 잘 자라고 있다는 걸 아시고 차라리 멀리서 지켜보기로 결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몰래 학교 앞에서 너를 본 적이 있어. 정말요? 응.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멀리서 지켜봤어. 그때 말을 걸어주시지. 무슨 얼굴로. 그리고 너는 친구들과 즐겁게 지내고 있더라. 굳이 내가 나타나서 혼란스럽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 엄마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을 하셨던 거예요. 대학 입학할 때는 정말 자랑스러웠어. 신문에 수석 입학생으로 나왔더라고.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매일 신문을 확인했거든. 혹시 내 소식이 나올까봐. 엄마의 그런 마음을 알고 나니 원망보다는 고마운 마음이 더 컸어요. 회사가 성공하기 시작했을 때도 엄마는 알고 계셨다고 해요. 경제신문에 저에 대한 기사가 나왔을 때 정말 자랑스러우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정말 찾아가고 싶었어. 하지만 성공한 아들에게 가난한 엄마가 찾아가면 짐이 될까봐. 그런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엄마는 제게 짐이 아니라 자랑이에요.
결혼 소식도 어떻게든 알아내셨다고 해요. 그리고 민준이가 태어났을 때는 정말 보고 싶어서 미칠 것 같았다고 하시더라고요. 손자 얼굴을 한 번만 봤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용기를 내서 가정부 일자리를 지원하신 거였어요. 가짜 이름으로 경력도 조작해서요. 정말 무모한 일이었지. 들킬까봐 매일 가슴이 철렁거렸어. 하지만 엄마에게는 저와 민준이를 가까이서 보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가정부로 일하는 한 달 동안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힘들지 않으셨어요? 전혀. 매일 너를 보고 민준이를 돌보고 꿈만 같았어. 그런 엄마의 마음을 알고 나니 저도 감동받았어요. 지금은 정말 행복합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가족, 그리고 그 가족과 함께하는 일상들이 너무 소중해요. 아빠, 할머니가 또 우세요. 어느 날 민준이가 말했어요. 왜 우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슬픈 울음이 아니래요. 그럼 뭐래? 기쁜 울음이래요. 엄마에게 물어보니 정말 기쁜 울음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나는 거야. 30년 동안 꿈꿔왔던 일들이 현실이 됐으니까. 엄마, 매일매일이 선물 같아. 너와 함께 밥 먹고, 민준이와 놀고, 지혜와 이야기하고. 이런 평범한 일상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30년 전 어린 저를 고아원에 맡기시면서 엄마가 하신 말씀이 생각났어요. 더 좋은 곳에서 자라라고. 그때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엄마의 그 선택이 결국 저를 지금의 저로 만들어준 거라는 걸요. 그리고 이제 저는 확신해요. 앞으로 우리 가족에게는 더 많은 행복한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요. 가족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이 모든 일들에 감사하며 오늘도 저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거쳐 다시 만난 엄마와 아들, 그리고 그 사이를 이어주는 따뜻한 가족들. 때로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장 찾고 있던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걸, 그리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일 수도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진정한 가족은 혈연을 넘어서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긴 시간이 흘러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으며 용서와 이해를 통해 상처받은 관계도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